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오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꽤 강한 에너지로 상승이 나왔고, 자, QQQ 같은 경우는 1.82%, 자, SOXX는 2%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자, 전고 라인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8월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체크할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정배열을 유지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죠? 뭐 이평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 시장을 우리가 정배열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자, 3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졌고, 자, 고점 역시도 높아지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8월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저점이 낮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는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모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특정 고점 인근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중장기, 중기 이상의 조정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고점을 돌파하는가, 혹은 횡보하는가,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싸다 뭐 아니면 오른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실제 시장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더라도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동상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차피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다시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고점이 만약에 전보다 낮아진다면 그거는 에너지가 빠지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스닥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겠어요? 자, 여기서 어쨌든 이번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대피하라가 아니라 아직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높아지는지를 한두 달 정도의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배열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뭐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고점 돌파엔 실패를 한 거지만, 자, 그 다음 다시 재반등 구간에서는 이전 저점을 넘어서야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5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긴 호흡으로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는 이러한 고점과 저점 라인의 유지와 붕괴가 상당히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뚫고서 다시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넘는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자, SOXX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제의 상승을 통해서 자, 이전의 고점에 도달을 했고, 만약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다음 파동까지는 정배열이 잡혀있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또 나온다면 이제 요 파동이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시점은 언제냐, 이 부분을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는 요 포인트에서 매도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유 자체를 짧게 가져가면서 잦은 매수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3달, 4달, 5달
긴 기간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고점이 낮아지는 역배열의 초입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포지션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가 있다는 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인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FNGU나 이런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거고, 자, 실제로 그래서 어제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진입 타이밍이냐? 진입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확 들어오는 에너지는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결을 바꿀 만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강한 흐름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어제의 상승 같은 경우는 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럴 때 구매를 하셔서 매수를 하셔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사고 팔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고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상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구간 밑을 한번 터치하고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 추세대로 쭉 보유를 하시는 거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쭉 밀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안전한 위치에서 강한 반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마무리하고 재반등하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채권이 끼치는 영향 자체가 지금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물가 자체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어제 TMF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별로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안정적인 정배열 첫 상승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구간이 안전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오기 전에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정배열 첫 상승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만들려는 어떤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쪽에서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국내 주식은 뭐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 이하에서 유지가 되어 준다면 사실상 국내 주식이 당분간은 확 무너져 내릴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 초반이나 200 중후반대에서 지금 한 2월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식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가계부채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고 금융 쪽 새마을금고든 뭐 이러한 위기들도 앞으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실 채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서 먼저 신호가 오겠어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가 와서 자, 1300을 넘어서 올라가는 정배열 추세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국내 주식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빅스 같은 것도 정배열로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정배열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있는 아니면 꽤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투자를 그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의 진입은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해 두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